이대로 푹 주무시다가요. 사모님 수술실에선 굳이 깨어나실 필요 없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다. 하지만 나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회장님은 제가 새 사모로서 잘 모실게요. 이불 속에서 내 두 주먹이 저절로 굳게 쥐어졌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아팠지만 그 고통으로 정신을 붙들었다. 이게 내 인생이었다. 1,000억 원대 회사를 일군 창업주가 지금 병실에서 목숨을 위협받고 있었다.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로 지금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소통해 주신다면 더 재미있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일주일 전 지수 씨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심각했다. 진료실 책상 너머로 건네받은 서류에는 유방암 3기라는 글자가 선명했다. 수술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공을 장담하기 어려운 큰 수술입니다. 전이 정도가 생각보다 심해서요. 손이 떨렸다. 35, 이제 겨우 삶을 시작할 나이인데 생존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현재 상태라면 수술 성공률이 50% 정도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길, 가을 햇살이 유난히 따가웠다. 아니, 내 눈에서 흘러내리는 눈물 때문에 더 부시게 느껴졌는지도 모른다. 집에 돌아가 남편에게 말해야 했다. 시어머니에게도 시누이에게도. 지수몰. 내가 10년 전 원룸에서 시작한 쇼핑몰 앱. 처음엔 중고 옷을 팔다가 밤새 코딩을 배우고 새벽까지 상품을 올리고 고객 한 명 한 명에게 손편지를 써가며 키워낸 내 인생 그 자체였다. 하지만 시댁에서는 달랐다. 우리 민혁이가 대표이사 아니었으면 그 회사 진작 망했을 거야. 시어머니 박 여사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다. 나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며 그 말을 듣고 있었다. 엄마 말이 맞아. 언니 회사는 오빠가 다 키운 거야. 언니는 그냥 돈이나 대줬던 거고. 시누이 민지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그래도 며느리가 벌어다 준 돈으로 우리 살림이 펴진 건 인정해야지. 월 1,000만 원씩 생활비 주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 아들 못 낳는 주제에 그 정도는 해야지. 벌써 결혼한 지 7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배에 소식이 없잖아. 우리 대를 어쩌려고. 숨이 막혔다. 부엌 칼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아이를 못 가진 게 내 잘못인가. 병원에서는 남편 쪽에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그 사실을 시댁에 말할 수도 없었다. 남편 민혁이가 극구 말리며 자기 체면이 구겨진다고 했으니까. 엄마 아빠가 왔어요.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다. 고급 양복을 입은 그는 언제나처럼 점잖은 미소를 지으며 거실로 들어갔다. 어머니,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우리 아들 왔니? 회사 일은 잘 돼가고? 네, 이번 달 매출이 또 20% 올랐습니다. 제가 새로 추진한 마케팅 전략이 먹혀 들어가고 있어요. 내가 밤새 기획한 전략이었다. 하지만 민혁이는 자기 공로인 듯 말했다. 저녁 식사 시간 나는 용기를 냈다. 저기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밥이나 잘 차려. 국이 또 싱겁네. 시어머니의 핀잔이 먼저 날아왔다. 병원에 다녀왔어요. 검사 결과가 안 좋게 나왔습니다. 식탁이 조용해졌다. 민혁이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물었다. 무슨 검사? 임신 검사? 아니요. 유방암이에요. 3기라고 합니다. 큰 수술을 해야 한대요. 뭐?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섰다. 암이라고? 그럼 수술비는 얼마나 드는데? 아, 그건 제 돈으로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당연히 내 돈으로 해야지. 우리 민혁이 돈 쓸 생각은 하지도 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암 진단을 받은 며느리에게 할 말이 그게 다인가. 언니, 그래도 오빠 명의로 된 회사 주식은 어떻게 되는 거야? 혹시 언니가 잘못되면? 민지의 질문에 나는 말문이 막혔다. 무슨 소리야? 언니 수술 잘 되면 괜찮은 거지? 민혁이가 황급히 동생을 말렸지만 그의 눈빛도 심상치 않았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다. 옆에 누운 남편은 이미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다음 날 아침 회사에 출근했다. 아니, 정확히는 내 회사인데도 출근이라는 단어를 써야 하는 게 웃겼다. 대표이사실 문패에는 김민혁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다. 실제 경영은 내가 하면서도 대외적으로는 남편이 대표였다. 사모님, 커피 드릴까요? 비서 정 과장이 웃으며 물었다. 그녀는 회사 창립 때부터 나를 도와준 고마운 사람이었다. 아니요, 괜찮아요. 그보다 이번 달 재무제표 좀 가져다 줄래요? 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서류를 펼쳐보니 역시나였다. 법인카드 사용 내역 중 민지의 명품 구매 내역이 수천만 원어치 찍혀 있었다. 시어머니 명의로 된 백화점 VIP 카드 사용액도 만만치 않았다. 정 과장, 이거 전부 회사 돈이에요? 네. 대표이사님께서 특별 결제하셨습니다. 가족복지 차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가족복지라니. 한숨이 나왔다. 내 피땀으로 번 돈을 저렇게 쓰고 있었구나. 그때 민혁이가 대표이사실로 들어왔다. 여보, 여기 있었네? 오늘 병원 예약 잡았어. 수술 날짜 잡으러 가야지. 그래요. 같이 가요. 병원으로 가는 차 안 민혁이는 계속 전화 통화만 했다. 네, 이사님. 다음 주 이사회 안건 말씀이시죠? 제가 준비해 두겠습니다. 네네, 그럼 그때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민혁이가 나를 힐끔 쳐다봤다. 여보, 혹시 수술 전에 회사 일 좀 정리해둬야 하지 않을까? 만약을 대비해서. 만약이요? 아니, 그게 의사 선생님도 수술이 쉽지 않다고 했잖아. 혹시 모르니까 비상계획을 세워두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등골이 서늘해졌다. 아내가 큰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회사 정리부터 생각하다니. 그런 거 생각하지 마요. 수술 잘 될 거예요. 물론이지. 근데 그래도 만약을 대비하는 게 현명한 거 아니겠어? 회사 지분이 당신 명의로 80%나 되잖아. 그걸 좀. 됐어요. 그런 이야기 하기 싫어요. 차 안이 조용해졌다. 민혁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그의 표정에서 불만이 역력했다. 병원에 도착해 수술 날짜를 잡았다. 2주 후였다. 수술 전에 충분한 안정이 필요합니다. 스트레스를 최대한 받지 마세요. 담당 의사의 당부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내 인생에서 스트레스를 빼면 뭐가 남을까? 일주일 후, 수술을 일주일 앞둔 날 나는 VIP 병실에 입원했다. 수술 전 준비 절차 때문이었다. 여보, 제가 최고급 간병인을 구해놨어. 당신 옆에서 24시간 돌봐줄 거야. 민혁이가 젊은 여자를 데리고 병실에 들어왔다. 깔끔한 흰색 유니폼을 입은 그녀는 공손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저는 유라라고 합니다.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5년째 간병 일을 하고 있어요.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네, 잘 부탁해요. 첫인상은 괜찮았다. 젊고 밝아 보이는 얼굴에 무엇보다 민혁이가 직접 구해준 사람이니 믿을 만했다. 하지만 그날 저녁부터 이상한 일들이 시작됐다. 사모님, 편안하게 주무셔야 해요. 제가 링거에 진정제를 추가로 넣어드릴게요. 의사 선생님께 허락받았어요. 진정제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전 잘 잘 수 있어요. 아니에요. 수술 전에 충분한 휴식이 중요하대요. 자, 이거 한 번만 맞으세요. 유라가 링거줄에 무언가를 주입했다. 그 순간부터 머리가 스르르 무거워지기 시작했다. 이상하다. 왜 이렇게 졸리지? 의식이 흐릿해지면서도 어딘가 불안한 감정이 밀려왔다. 그리고 문득 유라가 민혁이를 쳐다보며 교환한 눈빛이 떠올랐다. 그때 깨달았다. 저 둘 뭔가 이상하다. 나는 잠든 척하기로 했다. 눈을 감고 호흡을 규칙적으로 유지하면서 귀는 최대한 열어두었다. 잘 주무시네요. 유라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럼 약을 제대로 넣었으니까 앞으로 며칠만 계속 이렇게 하면 돼. 수술 날까지. 민혁이의 목소리였다. 내 남편의 목소리. 오빠 그래도 괜찮을까? 혹시 나중에 문제되면. 문제될 게 뭐 있어. 수술 실패하면 그걸로 끝이고 만약 성공해도 이미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상태였다고 하면 돼. 어차피 증거도 없어. 심장이 멈춘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꾹 참았다. 눈을 뜨면 안 됐다. 그래도 무섭긴 해. 1,000억짜리 회사 사모님인데. 사모님은 무슨. 이제 곧 전 사모님이 될 사람이야. 그 자리는 내가 앉을 거고. 오빠. 둘이 키스하는 소리가 들렸다. 내 병실에서 내 남편과 간병인이.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나는 꾹 참았다. 지금은 참아야 할 때였다. 그날 밤 병실은 고요했다. 복도를 지나다니는 간호사들의 발소리만 간간히 들렸다. 나는 여전히 잠든 척 누워 있었다. 유라는 침대 옆 간이 침대에서 자는 척하며 가끔 내 쪽을 훔쳐봤다. 정신 차려야 해. 지금은 살아남는 게 먼저야. 머릿속으로 계산을 시작했다. 민혁이와 유라의 대화를 떠올리니 이들의 계획이 윤곽이 드러났다. 수술 전까지 계속 진정제를 투여해서 내 정신을 흐리멍덩하게 만들고 그 틈에 회사 일을 장악하려는 속셈이었다. 회사 지분. 그래, 내 명의로 된 80% 지분. 그게 저들이 노리는 거야. 새벽 2시쯤 유라가 조심스럽게 일어나 병실 문을 열고 나갔다. 복도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네, 회장님. 사모님은 지금 깊이 주무시고 계세요. 약이 잘 듣고 있어요. 회장님? 민혁이를 그렇게 부르다니. 벌써 내 남편을 회장이라고 부르는 건가? 어머님께서 오신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시어머니가 온다고? 유라가 병실로 돌아왔다. 나는 계속 자는 척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다. 희미한 햇살이 병실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병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나는 천천히 눈을 떴다. 약에 취한 사람처럼 눈이 풀린 상태로. 며느리 어떻게 지내니? 시어머니 박 여사였다. 고급 한복을 입은 그녀는 명품 핸드백을 들고 내 침대 옆으로 다가왔다. 시계를 보니 오전 10시였다. 어머님, 아이고,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약을 많이 먹나 보구나. 네, 잘 쉬라고 해서요. 그래, 그래야지. 수술 잘 받아야지. 우리 민혁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야. 시어머니는 침대 옆 의자에 앉으며 가방을 열었다. 그나저나 말이야. 혹시 모르니까 이것 좀 써두는 게 어떨까? 그녀가 꺼낸 건 서류 봉투였다. 이게 뭔데요? 아, 이건 그냥 만약을 대비한 거야. 수술이 잘 안 되면 회사 일을 누가 처리해야 할지 모르잖니. 그래서 민혁이한테 임시로 경영권을 맡긴다는 위임장이야. 손이 떨렸다. 저 서류에 사인하면 내가 쌓아온 모든 게 끝이었다. 어머님, 저 수술 잘 될 거예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아니야, 만약을 대비하는 거지. 법적으로도 문제없게 정리해두는 게 좋잖니. 어차피 부부 사이에 내 거가 어딨어? 그래도요. 얘가 지금 정신이 똑바로 박혀 있니? 약 먹어서 정신이 없는 거 아니야? 유라 씨, 사모님 상태가 어때요? 유라가 공손하게 대답했다. 진정제 때문에 좀 몽롱하신 것 같습니다. 수술 전이라 어쩔 수 없어요. 그럼 내가 대신 손 잡아서 사인을 받아둘까? 안 돼요. 나는 있는 힘을 다해 소리쳤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펜을 꺼내 내 손에 쥐어주려 했다. 며느리, 왜 이래? 가족끼리 뭐가 그렇게 믿음이 없어? 민혁이가 얼마나 당신 생각하는데.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담당 의사가 들어왔다. 환자분, 컨디션은 어떠세요? 보호자분은 잠시 밖에 나가 계셔 주시겠습니까? 환자 상태를 체크해야 해서요. 아, 네. 의사 선생님, 저는 환자 어머니인데요. 죄송합니다만 환자분과 단둘이 이야기할 게 있어서요. 의료법상 환자 동의 없이는 보호자라도 진료 내용을 공유할 수 없습니다. 시어머니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일어났다. 그럼 잠깐 나갔다 올게. 며느리, 그 서류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 문이 닫히자 의사는 내 차트를 확인했다. 환자분, 진정제가 너무 많이 투여되고 있네요. 누가 처방했죠? 간병인이 넣어줬어요. 의사 선생님 허락을 받았다고 했는데요. 제가 그런 처방한 적 없습니다. 이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당장 중단하겠습니다. 의사는 링거줄을 확인하며 고개를 저었다. 혹시 다른 불편한 점은 없으세요? 간병인이나 보호자 중에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요? 선생님,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제가 만약 수술 전에 의식이 없다면 법적 서류에 사인을 할 수 있나요? 당연히 안 됩니다. 환자의 의식이 명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법적 행위는 모두 무효입니다. 왜 그런 질문을 하시죠?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의사는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혹시 무슨 일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병원에서 환자분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의사가 나간 후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제 진정제는 끊겼으니 머리가 점점 맑아질 것이다. 정신 바짝 차리고 증거를 모아야 해.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가 되자 민혁이가 병실에 들어왔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여보, 컨디션 좀 어때? 어머니가 오셨다 가셨다며? 응, 다녀가셨어. 무슨 이야기 하셨어? 서류 이야기는 했고? 역시나 서류 이야기를 하러 시어머니를 보낸 거였구나. 아직 사인 안 했어. 그런 거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민혁이의 표정이 굳어졌다. 여보, 왜 그래? 만약을 대비하는 건데. 회사 일도 있고 법적으로도 정리해두는 게 좋잖아. 난 수술 잘 될 거야. 그런 거 생각하기 싫어. 그래도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의사 선생님도 수술이 쉽지 않다고 했잖아. 50%라며? 그럼 실패할 확률도 50%라는 거잖아. 가슴이 철렁했다. 내 남편이 내 수술 실패를 기정사실처럼 이야기하고 있었다. 당신, 내가 수술 실패하길 바라는 거야? 무슨 소리야? 당연히 성공하길 바라지. 근데 만약을 대비하는 게 뭐가 잘못이야? 그 만약이라는 게 내 목숨인데 당신은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 여보, 오해하지 마. 난 당신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민혁이는 내 손을 잡으려 했지만 나는 손을 빼버렸다. 피곤해. 좀 쉬고 싶어. 그래, 푹 쉬어. 유라한테 잘 부탁했으니까 편하게 있어. 민혁이가 나간 후 유라가 다가왔다. 사모님, 저녁 식사 준비해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럼 약이라도 드세요. 컨디션 회복에 도움이 될 거예요. 유라가 건넨 약을 보며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의사 선생님이 약 줄이래요. 그냥 링거만 맞으라고. 아, 그래요? 그럼 제가 의사 선생님께 다시 확인해 볼게요. 유라는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병실을 나갔다. 복도에서 또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오빠, 의사가 진정제 끊었대요. 이제 어떡해요? 사모님 정신이 점점 돌아올 텐데. 괜찮아. 다른 방법이 있어. 일단 어머니랑 민지 내일 다시 보내서 압박 넣어봐. 환자가 스트레스 받으면 컨디션 나빠지잖아. 알겠어요.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저들은 이미 치밀하게 계획을 짜놓았구나. 저녁을 먹고 난 후 병실이 어두워졌다. 유라는 간이 침대에 누웠고 나는 침대에서 눈을 감았다. 자정이 넘어서 화장실에 가야 할 것 같았다. 링거 거치대를 끌고 천천히 걸어가는데 복도 끝 비상계단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민혁이었다. 그리고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다. 네, 이사님. 목요일 수술날에 맞춰서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겠습니다. 안건은 대표이사 직무대행 선임이고요. 심장이 쿵쾅거렸다. 아내가 수술 중이니까 당연히 참석 못하죠. 의식불명 상태라고 하면 됩니다. 네, 진단서는 제가 알아서 준비하겠습니다. 법적 문제요? 걱정 마세요. 변호사랑 다 상의했습니다. 환자가 장기간 의식불명이면 보호자가 대신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네네, 지분 문제도 나중에 천천히 정리하면 돼요.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그리고 이사님, 수술만 실패하면 모든 게 깔끔하게 정리되는 거잖아요. 50% 확률이면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죠. 내 남편이 웃고 있었다. 내 수술 실패를 기대하며 웃고 있었다.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다. 화장실로 달려가 입을 막고 흐느꼈다. 이혼해야 해. 당장 이혼하고 회사도 지켜내야 해. 하지만 지금은 수술을 일주일 앞둔 상태. 게다가 법적으로 남편이 내 보호자였다. 증거를 모아야 해. 저들이 한 짓을 다 밝혀내야 해. 화장실에서 나와 병실로 돌아왔다. 유라는 간이 침대에서 자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핸드폰을 꺼냈다. 다행히 민혁이가 내 핸드폰을 가져가지 않았다. 비서 정 과장에게 긴급 문자를 보냈다. 정 과장, 나예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아침 일찍 병원으로 와주세요. 급한 일이 있어요. 민혁이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세요. 문자를 보내고 핸드폰을 이불 속에 숨겼다. 새벽녘 동이 트기 전에 정 과장이 병실로 조용히 들어왔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고 시계는 새벽 5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나는 유라가 자는 것을 확인하고 화장실로 정 과장을 불렀다. 들어봐요.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요. 나는 지난 며칠간 있었던 일들을 모두 설명했다. 진정제 투여, 민혁이와 유라의 관계, 경영권 탈취 계획까지. 정 과장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말도 안 돼요. 대표이사님께서 그런 짓을 하다니. 증거를 모아야 해요. 일단 회사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전부 정리해 주세요. 유라 명의로 된 오피스텔 계약서도 찾아보고요. 그리고 목요일에 예정된 긴급 이사회 건도 조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바로 움직이겠습니다. 그리고 내 개인 변호사 김 변호사님께 연락해 주세요. 이혼 소송 준비하라고요. 네, 사장님. 정 과장이 나가고 나서 나는 다시 침대에 누웠다. 유라는 여전히 자고 있었다. 이제 싸움이 시작이야. 내가 만든 회사 절대 빼앗기지 않을 거야.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새로운 날이 밝았다. 하지만 내게는 전쟁의 시작이었다. 아침 7시쯤 병실 문이 또 열렸다. 이번엔 시어머니와 시누이였다. 며느리, 어제 이야기한 서류 말이야. 시어머니는 어제와 똑같은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다. 어머님, 그 서류에는 절대 사인 안 해요. 이미 변호사랑 상의했어요. 뭐? 변호사?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다. 며느리, 내가 지금 우리 가족을 못 믿는다는 거니?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못된 년이. 시어머니가 소리를 질렀다. 그 순간 유라가 벌떡 일어났다. 어머님, 큰일 났어요. 며느리가 이상해요. 언니 수술도 받기 전에 벌써 정신이 나간 거 아냐? 시누이 민지가 비웃듯 말했다. 나는 침착하게 간호사 호출 버튼을 눌렀다. 제발 조용히 해주세요. 여기 병원이에요. 간호사가 달려왔다. 무슨 일이세요? 보호자분들이 환자분을 괴롭히고 계신 것 같은데요. 환자분 안정이 필요하니 면회는 나중에 해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보호자분들, 잠시 나가 계셔 주시겠습니까? 시어머니는 못마땅한 얼굴로 병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는 순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복도에서 들렸다. 미녀가, 내 마누라 완전히 돌았어. 우리한테 대드는 거 봐. 진정하세요, 어머니. 제가 알아서 할게요. 나는 이불을 덮어쓰고 미소 지었다. 이제 시작이야. 반격은 이제부터야. 정 과장이 두툼한 서류 봉투를 들고 병실에 찾아왔다. 마침 유라가 점심 식사를 하러 나간 사이였다. 시계를 보니 낮 12시 반이었다. 사장님, 찾으셨던 자료 전부 가져왔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예상했던 것보다 더 심각했다. 법인카드로 결제된 민지의 명품 구매 내역만 지난 1년간 8천만 원. 시어머니 명의 백화점 VIP 카드 사용액도 1억 2천만 원이 넘었다. 이게 다예요? 아니요. 더 있습니다. 정 과장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강남에 있는 오피스텔 계약서입니다. 계약자는 회사 명의고 실사용자는 유라 씨로 되어 있어요. 월세가 300만 원인데 전부 회사 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 계약을 누가 결제했죠? 대표이사 김민혁 씨입니다. 직원 복지 차원이라고 했답니다. 간병인이 무슨 직원이야. 한숨이 나왔다. 내 남편은 내 연녀를 회사 돈으로 먹여 살리고 있었던 거다. 그리고 이건 더 심각합니다. 정 과장이 마지막 서류를 건넸다. 목요일, 그러니까 사장님 수술 당일에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어 있습니다. 안건은 대표이사 직무대행 선임의 건입니다. 내가 수술 받는 날에? 네. 그리고 이사회 소집 통지서를 보면 사장님께서 의식불명 상태라 참석이 불가능하다고 적혀 있어요. 내가 아직 멀쩡한데 무슨 의식불명이야? 그게 문제입니다. 진단서가 위조된 것 같아요. 병원 측에 확인해 보니 그런 진단서를 발급한 적이 없대요. 등골이 서늘해졌다. 민혁이는 이미 위조 진단서까지 준비해 놓았던 거다. 김 변호사님께는 연락했어요? 네, 내일 오전에 오신답니다. 이혼 소송 준비와 회사 경영권 방어 전략을 같이 상의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고마워요, 정 과장. 이 일 끝나면 제대로 보답할게요. 무슨 말씀을요? 사장님이 10년 전 아무것도 없던 저를 키워주셨잖아요.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정 과장이 나간 후 나는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봤다. 증거는 충분했다. 이제 타이밍만 잘 잡으면 됐다. 저녁 무렵 민혁이가 병실에 들어왔다. 평소처럼 점잖은 미소를 지으며 과일을 깎아주려 했다. 여보, 오늘은 좀 어때? 컨디션 괜찮아?
응, 많이 나아진 것 같아. 그럼 다행이네. 수술까지 이제 사흘밖에 안 남았으니까 푹 쉬어야 해. 민혁이는 사과를 깎으며 슬쩍 물었다. 그나저나 여보, 회사 일 좀 물어봐도 돼? 이번 분기 실적 보고서 어디 저장해뒀어? 왜? 그게 지금 필요해? 아, 이사회에서 보고해야 할 것 같아서. 곧 이사회 있잖아. 목요일 말하는 거야? 민혁이의 손이 잠깐 멈췄다. 그래. 내가 수술하는 날이긴 한데 미룰 수가 없대. 중요한 안건이 있어서. 무슨 안건인데? 그게 회사 운영 관련된 건데.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면 나한테 말해도 되는 거 아니야? 민혁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신규 투자건이야. 급하게 결정해야 해서.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나는 모르는 척했다. 그래, 알아서 잘해. 난 수술 생각만 해야겠어. 응, 그래. 넌 건강만 챙기면 돼. 민혁이가 나간 후 유라가 약을 가져왔다. 사모님, 오늘 드실 약이에요. 이게 뭔데요? 항생제랑 영양제요. 수술 전에 드셔야 한대요. 약통을 자세히 보니 라벨이 이상했다. 병원에서 조제한 약이 아니라 외부에서 가져온 것 같았다. 이거 의사 선생님이 처방한 거예요? 네, 그럼요. 그럼 의사 선생님께 확인 좀 해볼게요. 나는 간호사 호출 버튼을 눌렀다. 유라의 얼굴이 굳어졌다. 사모님, 괜히 선생님 귀찮게 하실 필요 없어요. 아니에요. 확인하고 먹어야죠. 간호사가 들어왔다. 네, 환자분. 무슨 일이세요? 이 약이 의사 선생님 처방인지 확인해 주실래요? 간호사는 약통을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다. 이건 저희 병원 약이 아닌데요? 어디서 받으신 거예요? 간병인이 가져왔어요. 간호사가 유라를 쳐다봤다. 환자분께 임의로 약을 들이시면 안 됩니다. 의료법 위반이에요. 아, 죄송해요. 제가 실수했어요. 제 약이랑 헷갈렸나 봐요. 유라는 황급히 약을 챙겨 들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간호사가 나간 후 유라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사모님, 혹시 저를 의심하시는 건가요? 의심은 무슨? 그냥 확인하는 거죠. 요즘 의료사고가 많다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유라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저 약에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걸. 하루가 지나고 김 변호사가 병실에 찾아왔다. 오전 10시였다. 50대 중반의 베테랑 변호사인 그는 내가 회사를 시작할 때부터 법률 자문을 해주던 사람이었다. 사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변호사님, 정 과장한테 다 들으셨죠? 네. 심각한 상황입니다. 일단 이혼 소송은 당장 제기할 수 있고 위자료와 재산 분할에서 유리하게 갈 수 있습니다. 배임과 횡령 증거가 명확하니까요. 그럼 회사는요? 회사 경영권 방어가 더 중요합니다. 현재 사장님이 80% 지분을 보유하고 계시니 주주총회만 열면 대표이사를 즉시 해임할 수 있습니다. 수술 당일에 열리는 이사회는요? 그건 무효입니다. 이사회는 대표이사 해임 권한이 없어요. 그건 주주총회 권한입니다. 게다가 위조 진단서로 소집된 이사회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그럼 제가 직접 주주총회를 소집하면 되는 거네요? 네. 하지만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기습적으로 열어야 합니다. 수술 당일에 할 수 있을까요? 김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가능합니다. 긴급 임시 주주총회는 24시간 전에만 통지하면 됩니다. 오늘 통지서를 발송하고 모레 수술날 아침에 주주총회를 여는 겁니다. 수술 전에요? 네. 수술은 오후 2시죠?
그럼 오전 10시에 주주총회를 열고 대표이사 회의만을 통과시키면 됩니다. 그 다음에 편하게 수술 받으시면 돼요. 나는 잠시 생각했다. 수술을 앞두고 그런 큰 결단을 내려야 한다니. 혹시 제가 수술해서 못 깨어나면요? 사장님, 아니, 만약에요. 50% 확률이잖아요. 혹시 제가 못 깨어나면 회사는 어떻게 되나요? 김 변호사는 한숨을 쉬었다. 그래서 더 서둘러야 합니다. 지금 해임하지 않으면 만약의 경우에 김민혁 씨가 보호자 자격으로 회사를 장악할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오늘 통지서 발송해 주세요. 수술 당일 오전 10시에 주주총회 열겠습니다. 현명한 결정이십니다. 제가 모든 준비하겠습니다. 김 변호사가 나간 후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가을 하늘이 유난히 맑고 높았다. 이제 정말 끝장을 내야겠어. 해가 지고 밤이 되었다. 병실 문이 벌컥 열리며 시어머니가 들어왔다. 뒤따라 민혁이와 민지도 함께였다. 시계는 저녁 8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며느리, 내일 모레 수술 잘 받아라. 우리가 기도 많이 할게. 시어머니의 말투가 어딘가 이상했다. 마치 마지막 인사처럼 들렸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런데 말이야. 혹시나 해서 그러는 건데 만약 수술이 잘 안 되면. 어머니. 민혁이가 시어머니를 말렸지만 시어머니는 계속했다. 아니, 만약을 대비해야지. 회사 일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 서류에만 사인해두면 우리가 나중에 잘 정리할게. 또 서류였다. 시어머니는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냈다. 이게 뭔데요? 경영권 포기 각서야. 만약 내가 6개월 이상 의식불명이면 민혁이한테 회사 경영권이 자동으로 넘어간다는 내용이야. 6개월이요? 그래. 의사 선생님이 그러던데 수술 후 회복 기간이 그 정도 걸릴 수도 있대. 혹시 모르잖니? 나는 서류를 받아들고 찬찬히 읽어봤다. 내용은 더 가관이었다. 단순히 경영권만이 아니라 재산 전부를 민혁이에게 넘긴다는 내용이었다. 어머님, 이건 경영권 포기가 아니라 전 재산 포기 각서네요. 그게 그거지 뭐. 어차피 부부 사이에 내 거가 어딨어? 전 사인 안 할 거예요. 뭐?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다. 며느리, 너 지금 우리 가족을 못 믿는다는 거니? 수술도 우리 덕분에 받는 주제에. 무슨 말씀이세요? 수술비는 제 돈으로 내는데요. 내 돈? 그 돈이 다 우리 민혁이가 번 거 아니야? 회사도 민혁이가 키운 거고. 어머님, 지수몰 창업자가 저예요. 제가 10년 전에 원룸에서 시작한 회사라고요. 에이, 원룸 어쩌고 하는 게 다 옛날 이야기지. 지금 1,000억짜리 회사로 키운 건 우리 민혁이야. 참을 수 없었다. 더 이상 참으면 안 될 것 같았다. 어머님, 그리고 시누이분. 지난 1년간 법인카드로 명품 구매하신 거 8천만 원, 백화점 VIP 카드 사용액 1억 2천만 원. 전부 제 회사 돈이었어요. 그거 아세요? 시어머니와 민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게. 그리고 강남 오피스텔 월세 300만 원. 유라 씨 명의로 된 거 말이에요. 그것도 제 회사 돈으로 나가고 있더라고요. 민혁이가 벌떡 일어났다.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다 알아요. 당신이 유라하고 무슨 관계인지, 내일 모레 수술 당일에 무슨 짓을 하려는지 전부 다 알아요. 병실이 조용해졌다.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며느리, 너 언제부터 알고 있었니? 처음부터요. 유라가 링거에 약 넣을 때부터 다 봤어요. 잠든 척 했을 뿐이에요. 민혁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여보, 오해야. 내가 설명할게. 설명은 법정에서 하세요.
모레 아침 10시에 긴급 임시 주주총회가 열립니다. 안건은 대표이사 해임이에요. 그리고 이혼 소송도 제기했어요. 위자료는 50억 원 청구했고요. 배임과 횡령 혐의로 고소장도 준비 중이에요. 시어머니가 주저앉았다. 며느리야, 우리가 잘못했다. 용서해다오. 제발. 어머님, 저 내일 모레 수술 받아야 해요. 제발 나가주세요. 안 돼. 우리 식구들 어떻게 살라고 이래. 시어머니가 소리를 질렀다.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며 보안 요원 2명이 들어왔다. 환자분 요청으로 출동했습니다. 보호자분들 나가주시겠습니까? 뭐야, 이게 무슨 짓이야? 민지가 소리쳤지만 보안 요원들은 단호했다. 환자분 안정이 최우선입니다. 협조하지 않으시면 강제로 모셔야 합니다. 결국 시어머니와 민혁이, 민지는 끌려나갔다. 유라도 함께 나갔다. 병실에 혼자 남은 나는 침대에 앉아 한숨을 쉬었다. 내일이면 끝이야. 내일이면. 창밖으로 달이 밝게 떠올랐다. 내일 이 시간이면 나는 수술대 위에 있을 것이다. 제발 살아남게 해주세요. 수술 전날 밤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 천장만 바라보며 뒤척였다. 잠이 오지 않았다. 내일이면 모든 게 결판난다. 창밖으로 희미하게 동이 트기 시작했다. 벽시계를 보니 새벽 5시였다. 병원 복도에서 간호사들이 교대하는 소리가 들렸다. 일상적인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지만 내게는 결코 일상적인 날이 아니었다. 샤워를 하고 머리를 말렸다. 거울을 보니 핏기 없는 얼굴이 비쳤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다. 지금까지 잘 버텼어. 조금만 더. 병원 회의실로 가는 복도는 고요했다. 링거 거치대를 끌며 천천히 걸었다. 환자복 차림이었지만 마음만큼은 전쟁터로 나가는 장군 같았다. 회의실 문을 열자 김 변호사와 정 과장이 먼저 와 있었다. 벽시계는 9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사장님, 준비 다 되셨습니까? 네, 변호사님. 곧이어 이사진 5명이 하나둘 들어왔다. 모두들 내 모습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사장님, 오늘 수술 아니십니까? 괜찮습니다. 2일부터 정리하고 수술 받겠습니다. 10시가 되자 김 변호사가 입을 열었다. 그럼 긴급 임시 주주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회의는 지분 80%를 보유한 주주 박지수 씨의 요청으로 소집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다. 민혁이가 황급히 들어왔다. 잠깐, 이게 무슨 짓이야? 대표이사 김민혁 씨, 이 회의는 주주총회입니다. 대표이사가 아닌 주주로서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지분이 없으므로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김 변호사의 단호한 목소리에 민혁이가 당황했다. 무슨 소리야? 나도 이사인데. 이사회가 아니라 주주총회입니다.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분은 참석할 수 없습니다. 여보, 당신 정신이 제대로 박혀 있어? 오늘 수술 받아야 하잖아.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수술은 오후 2시예요. 지금은 오전 10시고요. 충분한 시간 있어요. 당신 이러다가 몸 상하면 어쩌려고. 내 몸 걱정은 당신이 할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 회사 걱정이나 하세요. 아, 이제 당신 회사는 아니지만. 민혁이는 보안 요원에게 끌려나갔다. 회의실 밖에서 그의 외침이 들렸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1호 안건 대표이사 김민혁 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를 나눠줬다. 민혁이의 배임과 횡령 증거들이 빼곡히 담겨 있었다.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김민혁 대표이사는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습니다. 법인카드를 이용한 가족의 명품 구매,
내연녀의 오피스텔 월세 지급, 그리고 회사 자금 횡령 등이 확인됩니다. 이사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건 명백한 배임 행위입니다. 또한 주주인 박지수 사장님의 수술 당일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경영권을 탈취하려 했습니다. 위조 진단서까지 준비했고요. 말도 안 돼. 한 이사가 소리쳤다. 저도 몰랐습니다. 오늘 이사회가 열린다는 통지만 받았지 내용은 몰랐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대표이사는 당장 해임되어야 합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렸다.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여러분, 저는 10년 전 원룸에서 이 회사를 시작했습니다. 혼자서 상품을 올리고 포장하고 배송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참았다. 남편을 대표이사로 내세운 건 제 선택이었습니다. 번듯한 집안 출신인 남편이 대외적으로 회사를 이끌면 더 좋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게 실수였습니다. 사장님, 정 과장이 눈시울을 붉혔다. 이제라도 바로잡으려 합니다. 제가 만든 회사, 제가 지킬 겁니다. 여러분, 제1호 안건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세요. 5명의 이사 중 4명이 손을 들었다. 1명은 망설이다가 결국 손을 들었다. 재적이사 5인 중 5인 전원 찬성. 대표이사 김민혁 해임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선언했다. 이어서 제2호 안건 신임 대표이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지수 씨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입니다. 찬성. 이사들이 일제히 손을 들었다. 재적이사 전원 찬성. 박지수 씨가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문이 또 열렸다. 이번엔 시어머니와 민지였다. 며느리, 제발 이러지 마. 우리가 잘못했어. 시어머니가 무릎을 꿇었다. 우리 민혁이한테 한 번만 기회를 줘. 제발. 어머님, 일어나세요. 이미 끝났어요. 안 돼. 우리 식구들 어떻게 살라고 이래. 당장 우리 생활비는 어디서 나와? 나는 정 과장을 바라봤다. 정 과장, 시댁생활비 자동이체 전부 정지시키세요. 네, 사장님. 그리고 민지 씨 명의로 된 법인카드, VIP 카드 전부 정지하고요. 알겠습니다. 안 돼. 민지가 소리쳤다. 언니, 그래도 가족인데 이럴 수 있어? 가족이요? 내가 암 진단 받았을 때 가족은 어디 있었어요? 수술비 걱정하던 사람이 가족인가요? 그건 내가 수술 실패하길 기다리던 사람들이 가족인가요? 내 목숨값 50억을 노리던 사람들이요? 시어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았다. 며느리야, 우리가 정말 잘못했다. 용서해다오. 어머님, 용서는 나중에 생각해 볼게요. 지금은 제 생명부터 지켜야 해요. 보안 요원들이 시어머니와 민지를 부축해 나갔다. 복도에서 그들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럼 주주총회를 마치겠습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이제 편하게 수술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회의실 시계는 11시 2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수술까지 아직 시간이 있었다. 병실로 돌아오니 민혁이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여보, 우리 이야기 좀 하자. 할 이야기 없어요. 이미 다 끝났잖아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민혁이가 무릎을 꿇었다. 복도를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나도 순간 정신이 나갔던 거야. 유라는 아무 의미 없는 사람이고 당신만 생각했어. 거짓말 마세요. 오피스텔 계약서까지 다 봤어요. 그건 회사 직원 복지 차원에서. 간병인이 무슨 직원이에요?
그리고 당신, 내 수술 실패하길 기다렸잖아요. 민혁이가 말문이 막혔다. 비상계단에서 통화하던 거 다 들었어요. 50% 확률이면 기대해 볼 만하다고, 수술만 실패하면 깔끔하게 정리된다고. 그건 내 남편이 내 죽음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이혼 사유로 충분하죠? 민혁이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무릎 꿇고 있었다. 일어나세요. 보기 안 좋아요. 여보, 제발. 이혼 소송은 이미 제기했어요. 변호사 통해서 연락하세요. 나는 병실로 들어갔다. 민혁이는 복도에 남았다. 시계를 보니 낮 12시 반이었다. 점심시간이었지만 식욕이 없었다. 일시쯤 담당 의사가 병실에 들어왔다. 환자분, 수술 준비되셨습니까? 네, 선생님. 오전에 무리하셨다면서요?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아요. 오히려 마음이 홀가분해졌어요. 의사는 온화하게 미소 지었다. 그럼 됐습니다. 마음이 편해야 수술도 잘 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링거를 새로 꽂았다. 간호사들이 침대를 밀고 수술실로 향했다. 복도를 지나가는데 민혁이가 벽에 기댄 채 서 있었다. 시어머니와 민지도 멀찍이 앉아 있었다. 여보, 민혁이가 다가왔다. 수술 잘 받아. 제발 무사히 돌아와. 나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사장님, 정 과장이 달려왔다. 잘 다녀오세요. 꼭 성공하실 거예요. 고마워요, 정 과장. 회사 잘 부탁해요. 걱정 마세요. 제가 지킬게요. 수술실 앞에 도착했다. 간호사가 물었다. 보호자분께서 들어가시겠습니까? 아니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보호자 없이 수술 받을게요. 하지만 괜찮아요.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수술실 문이 열렸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이제 시작이야. 새로운 인생의 시작. 침대가 수술실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순간 민혁이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여보, 미안해. 하지만 나는 이미 마취제가 몸에 퍼지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의식이 점점 흐려졌다. 살아남을 거야. 반드시. 수술실 천장의 하얀 조명이 점점 희미해졌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수술 끝났습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눈을 뜰 수가 없었다. 환자분, 들리세요? 수술 성공했어요. 성공? 내가 살았다고? 천천히 눈을 떴다. 희미하게 천장이 보였다. 회복실이었다. 사장님, 정 과장의 얼굴이 보였다. 그녀는 울고 있었다. 정말 다행이에요. 선생님이 대성공이래요. 정말요? 목소리가 거의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가슴이 벅차올랐다. 네, 암세포를 전부 제거했대요. 앞으로 항암 치료 잘 받으시면 완치 가능하대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살았다. 내가 살아남았다. 민혁이는요?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들어오시겠대요. 안 돼요. 아무도 안 만날 거예요. 알겠습니다. 정 과장이 밖으로 나갔다. 잠시 후 민혁이의 항의하는 목소리가 들렸지만 보안 요원들이 막았다.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이 시작이야. 회복실 창문으로 석양이 비쳐 들어왔다.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나에게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회복실에서 하루를 보내고 일반 병실로 옮겼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다. 새로운 하루였다. 민혁이와 시댁 식구들은 면회를 신청했지만 나는 전부 거절했다. 대신 정 과장이 매일 찾아왔다.
오전 10시쯤이면 어김없이 병실 문이 열렸다. 사장님, 회사는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사장님 쾌유를 빌고 있어요. 고마워요. 내가 빨리 나가야겠네. 천천히 하세요.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그나저나 민혁이는요? 회사 출입이 금지됐습니다. 보안팀에 지시했어요. 시댁 식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잘했어요. 며칠 후 김 변호사도 좋은 소식을 가져왔다. 이혼 소송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대방 변호사가 합의를 제안했어요. 조건은요? 위자료 30억에 합의하자고 하네요. 거절하세요. 50억 아니면 법정에서 보자고 하세요. 알겠습니다. 수술 후 2주가 지났다. 회복 상태가 좋았다. 의사 선생님도 놀랄 정도였다. 환자분, 정말 의지가 대단하십니다. 보통 이런 큰 수술 후엔 기력이 많이 떨어지는데 오히려 좋아지시네요. 살아야 할 이유가 생겼거든요, 선생님. 퇴원 날짜가 잡혔다. 일주일 후면 집으로 갈 수 있었다. 아니, 정확히는 새로운 집으로. 정 과장, 제가 부탁한 오피스텔 계약됐어요? 네, 사장님. 회사 근처 새 오피스텔로 계약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입주 가능해요. 고마워요. 이제 새 출발이네요. 사장님, 정말 괜찮으세요? 혼자 사시게 되는 건데. 괜찮아요. 오히려 홀가분해요. 10년 동안 시댁 눈치 보며 산 게 더 힘들었어요. 오후 3시쯤 민혁이가 또 면회를 신청했다. 이번엔 허락했다. 병실 문이 열리고 민혁이가 들어왔다. 2주 사이에 많이 초췌해진 모습이었다. 여보, 이혼 소송건으로 온 거면 변호사랑 이야기하세요. 아니야. 그냥 당신 얼굴 보고 싶어서 왔어. 민혁이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당신 정말 대단해. 나한테 숨어서 이런 큰일을 다 준비하고 있었다니. 당신이 먼저 배신했잖아요. 알아. 내가 잘못했어. 변명의 여지가 없어. 민혁이는 고개를 떨구었다. 유라는 이미 끝났어. 나도 한순간 정신 나간 거였어. 돈과 권력에 눈이 멀어서.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봤자 소용없어요. 알아. 그래도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당신 정말 멋있어. 나는 놀라서 민혁이를 바라봤다. 10년 전 원룸에서 당신을 처음 봤을 때가 생각나. 밤늦게까지 컴퓨터 앞에서 상품 올리고 포장하던 당신 모습. 그때는 정말 당신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어. 그랬었나요? 응. 근데 언제부턴가 그걸 잊어버렸어. 회사가 커지고 돈이 많아지면서 당신이 만든 회사인데 내가 만든 것처럼 착각했어. 민혁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어머니랑 민지도 마찬가지야. 우리 가족 모두 당신한테 너무 많은 걸 바랐어. 당신이 벌어다주는 돈에 익숙해져서 당연하게 생각했어. 이제 알았으면 됐어요. 이혼하면 나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회사도 없고 돈도 없고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해야죠. 당신도 대학 나왔고 건강하잖아요. 다시 시작하세요. 민혁이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일어났다. 그래, 알았어. 이제 그만 괴롭힐게. 수술 잘 받았다니 다행이야. 건강 챙기고. 당신도요. 민혁이가 나가려다 문 앞에서 멈춰섰다. 여보, 아니 지수 씨.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 뭔데요? 당신, 나 사랑했었어? 나는 잠시 망설였다. 처음엔 사랑했어요. 진심으로. 근데 언젠가부터 사랑이 의무가 되더라고요. 당신 가족 눈치 보고 아들 못 낳는다고 미안해하고 그게 사랑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구나. 이제라도 서로 놓아줘요. 그게 우리 둘 다를 위한 거예요. 민혁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다.
그의 뒷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였다. 퇴원 당일이 되었다. 오전 11시 병원 로비에 정 과장이 차를 대고 기다리고 있었다. 사장님, 짐은 제가 다 챙겼어요. 새 집으로 바로 가시면 돼요. 고마워요, 정 과장. 차에 타려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며느리, 시어머니였다. 민지도 함께였다. 둘 다 명품 옷 대신 평범한 옷을 입고 있었다. 며느리야, 제발 용서 좀 해다오.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시어머니가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어머님, 일어나세요. 안 돼. 용서받기 전엔 못 일어나. 어머님, 제가 뭘 용서해요? 저보고 죽으라고 한 거요? 아니면 제 회사 빼앗으려 한 거요?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혔다. 언니, 우리 정말 반성하고 있어. 제발 한 번만 봐줘. 민지도 눈물을 흘렸다. 앞으로 어떻게 살라고 그래. 오빠도 일자리 없어졌고 우리 집도 곧 경매 넘어간대. 그건 당신들이 해결할 문제예요. 저한테 의존하지 마세요. 며느리야. 어머님 7년 동안 매달 1,000만 원씩 드렸어요. 그것만 해도 8억이 넘어요. 명품이며 백화점 쇼핑까지 합치면 10억도 더 될 거예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 돈으로 뭐 하셨어요? 저축은요? 투자는요? 전부 다 쓰시고 이제 또 제게 손 벌리시는 거예요? 그건 이제 스스로 사세요. 민지 씨도 일 구하시고요. 전부 건강하시잖아요. 나는 차에 올랐다. 뒤에서 시어머니와 민지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출발해 주세요, 정 과장.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백미러로 병원이 점점 멀어졌다. 한 달이 흘렀다. 항암 치료가 시작됐다. 힘들었지만 견딜만 했다. 정 과장이 매일 병원에 찾아와 회사 소식을 전해줬다. 사장님, 이번 분기 매출이 또 올랐어요. 30%나 증가했대요. 정말? 그새 직원들이 잘해주나 보네. 네. 사장님이 직접 경영하시니까 회사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다들 사기가 높아졌대요. 다행이네. 김 변호사도 좋은 소식을 가져왔다. 이혼 소송 합의됐습니다. 위자료 45억으로 최종 합의했어요. 50억 요구한 거 아니었어요? 네, 근데 상대방이 정말 돈이 없나 봐요. 집도 경매 넘어가고 빚만 남았대요. 45억도 빚내서 줘야 한대요. 그래요? 그럼 됐어요. 받을 건 받아야죠. 그리고 배임과 횡령건은 고소 취하하시는 게 어떨까요? 어차피 재산도 다 돌려받으셨고 나는 잠시 생각했다. 알겠어요. 취하하겠습니다. 대신 다시는 제 앞에 안 나타난다는 조건으로요. 알겠습니다. 합의서에 명시하겠습니다. 3개월이 지났다. 항암 치료가 끝났다. 머리카락이 많이 빠졌지만 건강은 거의 회복됐다. 환자분 정말 잘 이겨내셨습니다. 완치 판정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담당 의사의 말에 눈물이 났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선생님 덕분에 살았어요. 아닙니다. 환자분 의지가 대단하셨어요. 앞으로 정기 검진만 잘 받으시면 됩니다. 병원을 나오는 길 햇살이 따뜻했다. 11월의 가을 햇살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 회사로 출근했다. 정식으로 복귀하는 날이었다. 사장님, 직원들이 모두 박수로 맞아줬다. 입구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박지수 대표이사님 복귀를 환영합니다. 다들 고마워요. 제가 힘든 시기에 회사 잘 지켜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 저희야말로 감사하죠. 사장님 덕분에 이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직원들의 따뜻한 말에 가슴이 뭉클했다. 대표이사실로 들어갔다. 책상 위에는 박지수라는 명패가 놓여 있었다.
드디어 내 이름으로 된 명패였다. 창밖을 바라보니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다. 10년 전 원룸 창문으로 보던 풍경과는 너무나 달랐다.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어, 지수야. 스스로에게 토닥였다. 6개월이 흘렀다. 완전히 회복했다. 머리카락도 다시 자라나고 얼굴에도 생기가 돌았다. 회사는 날로 성장했다. 매출이 작년 대비 50%나 증가했고 직원 수도 2배로 늘었다. 어느 날 오후 정 과장이 신문을 들고 뛰어왔다. 사장님, 오늘 경제신문 일면에 나셨어요. 재기의 아이콘, 박지수 대표의 성공 스토리. 기사 제목이었다. 내 사진과 함께 지수몰의 성장 과정이 자세히 소개돼 있었다. 와, 정말 뿌듯하네요. 그럼요. 사장님이 이만큼 키우신 회사인데요. 저녁에는 오랜만에 친구들과 저녁 식사를 했다. 지수야, 너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그 힘든 시기를 다 이겨냈어? 그냥 살고 싶었어. 내가 만든 거 지키고 싶었고. 그래도 남편이랑 시댁 식구들한테 그렇게 당하고도 다시 일어서다니. 보통 의지로는 안 되는 건데. 포기하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는 거잖아. 절대 그럴 순 없었어. 친구들이 내 손을 꽉 잡아줬다. 지수야, 우리가 항상 응원한다. 고마워, 진짜 고마워. 1년이 지났다. 완치 판정을 받았다. 정기 검진 결과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졌다. 축하드립니다, 환자분. 이제 정말 건강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선생님 덕분에 새 인생 살았어요. 병원을 나오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파란 하늘이 너무나 아름다웠다. 회사는 이제 2천억 원대 기업으로 성장했다. 직원 수도 500명이 넘었다. 사장님, 오늘 이사회에서 상장 추진 안건이 통과됐어요. 정 과장이 기쁜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드디어 상장하는 거예요? 네. 내년 상반기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어요. 꿈만 같았다. 10년 전 원룸에서 시작한 회사가 이제 상장 기업이 되다니. 저녁에는 정 과장과 함께 조촐하게 저녁을 먹으며 지난 시간을 돌아봤다. 정 과장, 10년 전 생각나요? 우리 둘이서 밤새 상품 포장하던 거. 그럼요. 손에 테이프 자국이 남을 정도로 했죠. 그때는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사장님이 포기 안 하셨으니까 가능했던 거예요. 정말 존경합니다. 나도 정 과장 없었으면 못했을 거예요. 고마워요, 정말. 두 사람은 와인 잔을 부딪혔다. 몇 달 후 우연히 거리에서 민혁이를 마주쳤다. 평범한 정장을 입은 그는 예전의 당당한 모습이 아니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다. 지수 씨, 오래간만이네요. 응, 잘 지내는 것 같네. 신문에서 봤어. 상장 준비 중이라며? 네, 잘 진행되고 있어요. 대단해. 정말. 민혁이는 쓸쓸하게 웃었다. 나는 요즘 작은 무역회사에 다니고 있어. 월급쟁이야.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제 적응했어. 잘 됐네요. 건강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당신은? 건강은? 완치 판정 받았어요. 이제 괜찮아요.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잠시 침묵이 흘렀다. 지수 씨, 그때 정말 미안했어. 진심으로. 알아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당신 만나서 행복했던 시간도 분명 있었어. 그것만은 거짓이 아니야. 저도요. 처음엔 행복했어요. 잘 살아, 지수 씨. 정말 잘 살았으면 좋겠어. 당신도요. 민혁이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멀어져 갔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생각했다. 미운 정도 정이긴 하구나. 하지만 돌아가고 싶지는 않았다.
지금 이 순간이 훨씬 좋았다. 회사로 돌아왔다. 대표이사실 창문으로 석양이 비쳐 들어왔다. 책상 서랍을 열어 10년 전 원룸에서 찍은 사진을 꺼냈다. 허름한 원룸에서 노트북 앞에 앉아 있는 젊은 내 모습이 보였다. 고생 많았어. 정말 잘 버텼어. 사진 속 나에게 속삭였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 시내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이야.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오롯이 내 것.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시댁에 퍼주던 돈은 끊었고 배신한 남편과는 이혼했고 내가 만든 회사는 내 손으로 지켜냈다. 그리고 나는 살아남았다. 암을 이겨냈고 배신을 이겨냈고 절망을 이겨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갈 일만 남았다. 사장님, 내일 일정 확인 부탁드립니다. 정 과장이 서류를 들고 들어왔다. 그래요. 같이 볼까요? 두 사람은 책상에 앉아 내일의 일정을 체크했다. 투자자 미팅, 신제품 론칭 회의, 해외 바이어와의 화상 회의. 바쁜 일정이었지만 전혀 힘들지 않았다. 오히려 설렜다. 이제 내 인생은 진짜 시작이었으니까. 창밖으로 별이 빛나기 시작했다. 서울의 밤하늘은 별이 잘 보이지 않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밝은 별 하나가 보였다. 저 별처럼 나도 빛나고 있어. 나는 다시 한번 미소 지었다. 10년 전 원룸에서 꿈꿨던 일들이 하나둘씩 현실이 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꿈은 내 손으로 직접 이뤄낸 것이었다. 아무도 대신 해줄 수 없는 오롯이 나만의 성취였다. 사장님, 퇴근하셔야죠.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알았어요. 오늘은 일찍 갈게요. 회사를 나서며 주차장으로 향했다. 내 차 옆을 지나가는데 반사된 내 모습이 보였다. 짧게 자라난 머리, 생기 넘치는 얼굴, 당당한 어깨. 이제는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온전히 나로서 살고 있었다. 차 시동을 걸고 집으로 향했다. 혼자 사는 오피스텔이지만 전혀 외롭지 않았다. 오히려 10년간 시댁 눈치 보며 살던 그 큰 집보다 훨씬 편안했다. 집에 도착해 창문을 열었다. 선선한 바람이 불어왔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다. 내년 봄쯤엔 회사가 상장되겠지. 그럼 또 다른 시작이겠네. 커피를 마시며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인생은 참 알 수 없는 거였다. 1년 전만 해도 수술대 위에서 생사를 넘나들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편안하게 커피를 마시고 있다니. 그리고 그 모든 변화를 내가 만들어냈다. 휴대폰이 울렸다. 정 과장이었다. 사장님, 내일 아침 회의 시간 30분 앞당겨도 될까요? 투자자분이 일정이 바뀌셨대요. 괜찮아요. 일찍 출근할게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푹 쉬세요. 전화를 끊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다. 바쁘지만 행복했다. 힘들지만 보람 있었다. 무엇보다 이 모든 게 진짜 내 것이었다. 시계를 보니 밤 10시였다. 내일을 위해 일찍 자야 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다. 편안한 잠이 찾아왔다.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았다.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다. 이제 꿈꾸는 건 밝은 미래뿐이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